마지막으로 마지막 뉴스를 할 게 있는데요. 마지막 뉴스는 제가 단독인 뉴스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국지전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저들의 스탠스를 제가 약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군 장성들을 급하게 개편을 했어요. 군대 직위를.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놔둔 상태에서 이 새끼 이제 이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국방장관이 아직 문제도 해결을 잘 못한 상황에서 참모총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대 내의 내부 대장들을 일거에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근데 기수 파괴를 완전히 해버린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승진과 지금 있는 임용들을 거침으로 인해갖고 쉽게 말해서 그 검사 기수 파괴되듯이 지금 군대 안에서도 기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사상 최초의 해군 출신 참모총장이 들어왔다는 거죠. 해군 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합참의장은 사실상 군대 내 모든 작전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급 해군이 이 자리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력이 60, 70%가 육군입니다. 네. 그래서 합참의장은 당연히 육군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군과 공군은, 왜냐면 우리는 용토방이 아니에요. 북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동안의 군사 패턴이었는데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을 앉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해군을 위주로 뭔 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삼성 장군을 또 합참의장 시켰네. 네. 사성도 아니고 이게 기수 파괴를 해버렸다니까. 지금 삼성 장군이 사성 장군도 육군엔 사성 장군이 득식을 하니까 사성 장군들 거느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해군을 앞세웠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해군을 앞세운 모종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하고 연결고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해군하고 우리 해군 간의 합동작전 안에 우리 육군과 공군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종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내세울 게 해군력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 그래서 일본 함정의, 일본 군함의 국내 진입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합동작전이라든지 내지는 모종의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해역 안에서의 한포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육군 안에서는 이게 모든 그 국지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동수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포를 100발을 쏘면 저쪽도 뭐 100발을 쏘는 거고 우리가 뭐 10만 단위 수준의 뭐 10만 너무 크네요. 뭐 100명 단위 수준의 어떤 피해자를 난다면 상대도 100명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보복전을 펼쳐요. 이게 이제 우리 군대의 지금 보복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생기면서 맞은 만큼 갚는다는 쪽으로 전술 교류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육상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워낙 북한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장사장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워낙 미사일 무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해상에서 한포전을 하게 되면 옛날에 서해전처럼 중장거리를 놓고 한포전을 하게 되면 장비가 훨씬 우수한 우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포전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해군이 육상전을 했을 때보다 100% 이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와 같은 방식의 해안 안에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단 뭐 작전권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처맞는 식으로 한번 하고 100배로 갚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나?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해안에서 목선 넘어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배가 또 왔다던데. 네. 어저께 배가 또 왔습니다. 어선이 뭐 근데 이거는 그 넘어온 게 아니고요. 표류돼가지고. 표류돼서 열흘 동안 표류하고 있는 배를 구조해 둔다는 명목으로 우리 해군 배가 북한 NLL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양쪽에서 지금 그 준비 한 라인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법으로 이게 불법이라기보다는 정해진 NLL을 넘어가 갖고 북한에 있는 어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생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견인도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만 이 구조 요청에 응하면서 이 NNL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무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만일 그 상황에서 북한이 대응 사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 충돌을 밀고 들어오면 이게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넘어간 사례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거죠. 있다고 치면 북한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통지를 하거나 이걸 받고 움직였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NLL을 함부로 넘어가는 이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공무원 그 북한으로 도망간 그 사건 있잖아. 총 맞아 죽은 사건. 이때도 우리가 NLL 부분은 수색도 안 했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NLL 상징적으로 넘는 행동을 보여준 거지. 근데 이건 소형 배니까, 작은 배니까, 뭐 인도주의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갖고 동해안에서 작전을 벌린다고 한미일 뭐 연합 함대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만일에 넘나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해안포가 됐든 저쪽 안에서든 경고사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경고사격이 일어난 데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포전이 일어나는 거야. 육상에 있는 포대하고 그 해안에 떠 있는 배들하고 한포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배는요, 그러니까 육상의 포로 배를 맞춘다는 거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는 가만히 안 있는 데다가 정확한 위치에 대한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동하고 있는 배를 포격전으로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일에 국지전에 가까운 도발을 한다고 치면 이거 해군을 동원하려고 지금 합참의장을 해군으로 모은 게 아닌가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도 독도 그것도 약간 그렇죠. 독도 관련된 수비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주도 남쪽에서 군사훈련하는 거,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금 동해안 NNL 부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정훈련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 계속 일본이 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항해 입항만 안 할 뿐이지 우리 영해 안으로 지금 일본 배들이 연습하듯이 뻔질나게 들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만간 우리가 일본 배들 훈련원 배들 물 채워주고 기름 넣어주고 삼각김밥 싸주게 생겼어.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내려갖고 안 가면 그 순간부터 일본 군인들이 한국에 상륙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이제 국방에 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한 지금에 있는 이상한 지금 이번에 그 별자리들 개편에 대한 얘기도 좀 꺼내 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과 의구심 문제를 빨리 우리가 밝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